이혼 소송처럼 한 사람의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친 소송은 없습니다. 특히 부부 싸움 중에 돌이 된 아이를 막 던지려고 하는 그런 폭력적인 모습을 보이자 그러고는 6개월 동안 아이와 엄마를 서로 보지 못하게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9년차 이혼 전문 조유라 변호사입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은 이혼 소송을 고려 중이신 분들께 변호사로서 꼭 전하고 싶은 내용인데요. 각각의 사정으로 인해서 이혼 소송을 고민 중이신 분들께 오늘 영상이 도움될 수 있으니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내용은 무턱대고 변호사를 선임해서 이혼 소송을 제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나눠야 할 재산이 아주 많거나 상대방과 말이 통하지 않아서 제3자의 도움을 받지 않고서는 이혼을 할 수 없는 경우라면 변호사를 선임해서 이혼 소송을 제기하셔야 하는데요. 하지만 이와 같은 상황이 아니라면 변호사를 선임한 이혼 소송은 가급적 제기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혼은 당사자가 서로 잘 합의해서 정하는 것이 좋고 변호사를 선임한 법정 다툼은 가급적 피하라는 것이죠. 제가 이혼 사건을 진행하다 보면 결혼 기간이 길든 짧든 이혼이라는 가정은 당사자에게 정말 큰 상처를 남기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혼을 하기로 결심하셨다면 이혼 과정에서 받는 충격과 고통을 최소화하셔야 하는데요. 재산, 자녀 양육권과 같은 이혼 조건들은 가급적 당사자들끼리 합의해서 정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상대방에 대한 감정이 정말 최악인 상태에서 이혼을 결심하다 보니 소송으로 진행하는 것이 유리할지 협의 이혼으로 진행하는 것이 유리할지 생각해 보지 않고 무턱대고 소송해주세요 하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예를 들어 저는 부부 전체 재산이 4천만 원인 분들이 소송을 의뢰하는 경우를 봤는데요. 전체 재산 4천만 원을 가지고 기여도 다툼을 해봐도 사실 받아올 재산 분할 금액에는 그리 차이가 크지 않습니다. 전체 재산 4천만 원에서 양측이 변호사 선임 비용, 소송 비용 등으로 1,000만 원씩 날리는 것보다는 이 4천만 원을 어떻게 나누는 게 유리할지를 당사자들끼리 합의해서 정하는 것이 시간적으로나 금전적으로나 훨씬 유리합니다. 두 번째로 소송 과정에서 자녀분들이 받을 상처를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제가 진행하는 사건 중 양육권 다툼이 극심한 사건들이 정말 많은데요. 특히 자녀분이 자기 의사를 표현하지 못할 정도로 어린 경우 양육권 다툼이 치열한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자녀에 대한 애착이 그리 크지 않은 분들이 오로지 상대방을 괴롭힐 목적으로 양육권을 주장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오늘은 그중 기억에 남는 사례 하나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의뢰인분께서는 여성분으로 굉장히 똑부러진 성격을 가진 분이셨어요. 상대방은 소위 말하는 금수저로 아버지가 운영하는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었는데요. 아버지가 운영하는 회사는 연매출 400억 정도의 나름 탄탄한 중견 기업이었습니다. 저희 의뢰인께서는 상대방이 이렇게 경제적으로 윤택하고 하다 보니 좀 잘 지내려고 하셨는데 상대방 집안이 워낙 가부장적이기도 했고요. 상대방이 굉장히 폭력적이고 특히 부부 싸움 중에 돌이 된 아이를 막 던지려고 하는 그런 폭력적인 모습을 보이자 이혼을 결심하게 되셨습니다. 상대방은 평소 자녀의 기저귀 한번 갈아주지 않았을 정도로 자녀 양육에 무관심했는데요. 뿐만 아니라 소송을 시작할 무렵에는 상대방이 저희 의뢰인과 아이를 놔두고 자발적으로 집을 나간 상태였고 자녀분과 특별히 교류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녀 양육권 확보는 어렵지 않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혼 소송을 제기하자 상대방의 태도가 갑자기 급변합니다. 와이프를 괴롭히려고 양육권을 갑자기 주장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다 일이 발생하는데요. 저희 의뢰인께서는 이제 이혼을 하고서도 이제 생계를 유지해야 하니 복직을 해야겠다 생각을 하시고 아이를 베이비시터에 맡겨두고 복직을 위한 서류 제출을 위해 잠깐 외출하셨어요. 근데 그 사이에 상대방 부모님이 이제 집으로 들어와서 아이를 뺏어간 거죠. 그러고는 6개월 동안 아이와 엄마를 서로 보지 못하게 했습니다. 저희 의뢰인께서는 아이를 빼앗기고 난 직후에는 정말 넋이 나간 사람처럼 생활하셨어요. 그래도 이제 저와 함께 이제 최종 양육권 확보하자라고 하면서 침착하게 소송에 대응해 주셨습니다. 저희는 상대방을 미성년자 약취 유인으로 형사 고소를 했고요. 그리고 유아인도 사전 처분 신청을 했습니다. 그 결과 형사사건에서는 상대방의 혐의가 인정되었고 유아인도 사전 처분 신청도 인용되어 결론적으로는 최종 양육권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건의 결론을 떼어놓고 아이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제 막 돌이 지난 아이가 갑작스럽게 엄마와 떨어져서 반년 동안 엄마를 보지 못한 거예요. 아이의 입장에서는 그 상황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웠을까요? 아이 키워보신 분들 잘 아시겠지만 돌 무렵의 아이는 엄마가 잠깐 밤에 외출만 해도 잠을 자지 않고 웁니다. 근데 이 아이의 경우에는 반년 동안 엄마를 보지 못한 거예요. 이런 극한의 상황이 아이의 성장에 얼마나 안 좋은 영향을 끼쳤을까요? 실제로 그 아이는 엄마와 헤어질 무렵에는 이제 막 말을 시작했었는데 6개월 이후에 엄마를 다시 만났을 때에는 말을 전혀 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부모의 다툼이 어린 아이에게 너무나도 큰 상처를 준 거죠. 특히 자녀 양육권에 대해서는 상대방에 대한 내 부정적인 감정을 배제하고 누가 아이를 양육하는 것이 바람직할지를 고심해서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무작정 참고 견디시는 것보다는 오히려 이혼 결단을 하시는 것이 중요할 때가 있다는 점입니다. 요즘에는 예전에 비해서 이혼이 흔한 일이지만요. 사실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여전히 자녀 때문에 이혼을 망설이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이가 대학 갈 때까지 혹은 아이가 결혼할 때까지 참겠다라고 하면서 상대방이 명백히 잘못한 경우에도 이혼을 미루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 배우자가 누가 봐도 잘못된 행동을 한다면 참고 사는 것이 능사는 아닙니다. 그리고 자녀를 위해서 이혼을 참는다고 하시지만 자녀들이 과연 그렇게 일방적으로 참고 산 아빠 혹은 엄마에게 고마워할까요? 안 그러는 분들도 물론 있으시겠지만 저는 이런 모습을 보고 자란 자녀들 역시 이렇게 일방적으로 당하고 산 엄마 혹은 아빠를 무시하고 푸대접하는 사례를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즉 상대방이 폭행, 폭언, 외도 등 명백한 잘못을 계속 반복한다. 내가 부부 사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이런 나의 노력을 무시한다라는 경우라면 무작정 참고 사는 것보다는 결단을 내리는 것이 좋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지난 9년간 이혼 변호사로서 활동하면서 느낀 점이 있는데요. 이혼 소송처럼 한 사람의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치는 소송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 돈을 떼어서 이제 돈을 돌려달라고 하는 일반 민사 사건을 생각해 보세요. 이 소송의 경우에는 돈 부분에 한정해서 주장을 하고 법원의 판단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에 반해 이혼 사건은 그래도 나와 한때는 가장 가까웠던 사람을 상대로 싸우는 것이고 자녀, 재산 등 나의 일상과 밀접한 모든 부분을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이혼 소송에서 당사자가 받는 스트레스는 다른 일반 민사 형사 사건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소송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고통을 내가 감내할 수 있겠다라는 단단한 결심이 선 이후에 이혼 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이혼을 결심하신 분들께 변호사로서 드리고 싶은 3가지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영상으로 미처 못 담은 내용들이 참 많은데요. 이건 앞으로 조금씩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혼 전문 조유라 변호사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